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몸값은 1000억을 넘었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손흥민의 몸값은 1000억이 아니다, 몸값을 매길 수 없는 선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885억 원에 달하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억 9,500만 원의 주급과 함께 성과급을 포함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 5년 동안 5,200만 파운드, 약 787억 원의 연봉 조건은 2023년 6월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의 현재 연봉의 2배다. 성과급을 합치면 총액은 6천만 파운드, 약 885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손흥민이 단숨에 해리케인을 제치고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올라선다. 손흥민과 토트넘 이사진이 만나서 협의를 잘했다. 올해 안에 재계약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팀 내 최고 연봉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최근 손흥민의 활약상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20만 파운드? 최소 50만 파운드는 받아야지. 첼시는 70만 파운드 주고도 데려갈걸? 재계약해도 은돈벨레랑 케인 동급 수준인데 보너스 때문에 더 받는다 하는 거지. 손흥민이 기록하고 있는 성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나? 지금 계약하면 싼 맛에 쓴다는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대우해주는 게 아니다. 저 가격에 손흥민 계약하면 케인 재계약할 때 크게 안 올려줘도 된다는 계산에서 싸게 부른 건데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생색내기는. 웬만해선 댓글 안 쓰는데 정신 나간 분들이시네. 그냥 싼 맛에 쓴다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요. 노예처럼요. 아, 이게 진짜 클래스는 영원하다네. 닭장 클래스 영원합니다. 야구 선수들 성과급 달성하려면 메이저리그 MVP 먹어야 됩니다. 최소 20승이고요. 성과금은 득점만 먹으라는 얘기와 진배 없습니다. 이건 사기 계약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177억인데 지금 받는 연봉이 110억 정도 된다. 근데 세금으로 45%를 영국에 내야 하고 또 그 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땐 한국에 세금을 또 내야 한다.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반토막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흥민아, 30파운드는 넘어야 한다. 계약하지 마라. 데리고 갈 팀 많다. 방출되더라도 짠돌이 회장 만나 대접도 못 받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더 좋은 팀에서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좋을 테지만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를 놓치기 싫어 미리 재계약으로 선수를 치네요. 손흥민 선수 정말 축구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데 멋진 결과가 있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런 상황마저도 부러워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입니다. 누가 일본, 베트남 쌍으로 밉상국가 아니랄까봐 베트남 언론에서는 일본 축구 선수가 아시아 최고 선수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미나미노입니다. 올 초 폭스스포츠 베트남 판은 미나미노는 2020년 손흥민을 제치고 올해의 아시아 선수로 뽑힐 수 있는 모든 자질을 지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축구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 중 하나라며 미나미노가 국가대항전에서 손흥민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나미노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올 시즌 후반기 일정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리버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우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클럽 역사에 거론될 것이다. 나아가 유럽 타이틀 방어도 돕는다면 세계적인 스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명백히 나은 팀이라며 미나미노가 리버풀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아시아 올해의 선수로 새로운 이름이 선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미나미노의 활약상은 손흥민과 비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언론들도 연일 혹평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과 클롭 감독은 미나미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미나미노는 정말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미나미노에게 평점 5점을 주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클록 감독은 오히려 그를 감싸며 무한한 신뢰를 재차 확인한 셈입니다. 베트남과 일본 그리고 리버풀, 이쯤 되면 끈끈하게 얽혀있는 그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몇 번이나 사용한 구단입니다. 작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우길기가 들어간 영상 컨텐츠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 사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는 하루만에 또다시 우길기 이미지가 들어간 게시물을 올려 꼼수 사과라는 눈총을 받으며 비판 세례를 받았는데요. 카타르 도하 인터내셔널 스테디움에서 열린 남미 챔피언 플라멩고와의 2019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리버풀은 일본어 SNS 계정에 우승을 축하하면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오른손에는 지구를, 왼손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에는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 팬들의 항의를 받자 공식 페이스북에 영어와 한국어로 된 사과문을 올리며 상황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사과문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리버풀은 우길기 이미지가 들어간 그림을 올리면서 한국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팬들 보란듯이 기만하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리버풀 소속 선수 케이타는 왼쪽 팔에 일본의 전범기 문신을 새기고 그라운드를 누비기도 했는데요. 국내 리버풀 팬들은 케이타와 리버풀의 항의 메일을 끊임없이 보냈고 결국 문신 위를 다른 그림으로 덮는 커버업을 통해 수정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는 리버풀을 좋아하는 한국인은 친일파라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나미노 선수가 소속된 리버풀과 손흥민의 토트넘을 두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나미노가 비교되고 있는 것은 축구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사교성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여러 선수와의 친화력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승부차기 중에도 상대 선수와 웃으며 담소를 나눌 정도로 인싸력을 과시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전 독특한 핸드쉐이크로 다른 선수들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를 보고 같은 팀 소속 선수인 델리알리와 케인도 핸드쉐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토트넘 공식 인스타에 손흥민 핸드쉐이크 스페셜 영상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성이 손, 즉 아들이라는 뜻이라서 그런지 유독 어린 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독 애기, 자녀가 있는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기념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비롯해서 현지 뉴스, 신문에서도 손흥민의 성으로 손샤인이라는 언어 유희를 하는데요. 늘 웃는 얼굴에 살가운 친화력은 손흥민의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핵인싸로 통하는 손흥민 선수와는 달리 아웃사이더로 통하며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나미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리버풀이 우승했을 당시 축하 파티에서 신난 로버트슨과 달리 미나미노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들고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미나미노의 주변에 동료가 한 명도 없다. 팀 내에 의지할 동료가 없는 것이냐? 동양인이라 적응 못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인싸로 통하는 손흥민 선수의 친화력이 부러워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한편 아직도 꽝아이 꽁푸엉에 비해 손흥민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자국의 축구 선수들을 치켜세우고 있는 베트남.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명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자 현지에서는 이를 제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상권을 비롯해 마약, 도박장 운영 등 부정적인 피해 사례가 늘면서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라오동에 따르면 인민국 이사회는 국회 8차 회의에서 남부지역 빈정성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고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빈정성과 같은 호치민 근교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다 보니 외국인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 마을 단위로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 상권도 이들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들은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공안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커지다 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비롯해 불법 카지노 게임 사업장, 도박장 등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서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인 아워시티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는 외국인의 입출국 및 환승, 거주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또 외무부는 외국인의 국가관리 강화에 대한 총리 지침을 발표하고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취업시설, 상거래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 사업 투자에 대한 인증서 부여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베트남이 불법 도박 온상제가 된 이유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중국인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검거하기 위해 치밀한 건물 봉쇄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공안은 물론 군부대도 투입됐습니다. 외국인 범죄 조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일망타진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외국인 불법 도박의 원산지로 방치했다며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지 공안과 군인들 500여 명이 하이퐁의 주상복합 빌라 아워시티를 포위했습니다. 시민위원회에 27명의 중국인만 체류 신고가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스포츠, 복권, 게임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건물 안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에 홍콩 업체가 지은 아워시티는 초기 설립 허가와 달리 건물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호텔과 연수시설, 고급 놀이공원이 들어설 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초기 설립 허가 났던 이 건물은 3층으로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10에서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중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몇천만 원 수준인 주변 집값과는 달리 아워시티의 시세는 50에서 70억 동, 우리 돈으로 2에서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입주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업체와의 꼼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제보는 이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판권다오 씨는 이곳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재 및 모금 활동을 할 때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없지만 24시간 동안 일부 방에 불이 켜진 것도 특이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검거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보다 비판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할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당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이퐁시와 지원kiến 인민위원장은 부처별로 외국인 관리 업무가 제각각으로 나뉘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단속 권한은 위생이나治安 문제의 하나입니다. 군인민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 측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세부 정보 제출은 출입국 관리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편의상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퐁시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불법 체류할 경우 관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현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35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라운드, 즉 불법 체류자 등을 추산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이퐁시는 한국 기업 LG와 현지 자동차 기업인 빈페스트 등이 들어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입니다. 261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50%, 한국인과 일본인 순입니다. 하이퐁 공안부는 2013년부터 도박과 마약 등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범죄 사건이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하이퐁 안중 마을에서 보이스피싱 중국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던 베트남은 2017년부터 이를 완화했습니다. 월 수입이 천만동,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21세 이상 베트남인들도 일부 지역 출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베트남에서는 통해라고 부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조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국 어민들에게 남중국해, 중국과의 경계점인 통핑만, 경계선 동쪽 지역에서의 조업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어 협회는 베트남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가치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베트남 외교부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중국 정부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레티투안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파라셀 제도와 스파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자국 해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